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제가 간만에 인사드리죠.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거의 한 10일 넘게 영상을 제대로 된 영상을 찍지 못했어요. 2023년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가 총부채가 6천조 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실질 GDP가 한 2240조 원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은 부채가 얼만큼 많은 수준인지 아시겠죠?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노동이 상실되고 있고요.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사람들은 너도나도 투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투기판으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국가 총부채를 보면요. 기업이 2,700조 원, 가계가 2,200조 원입니다. 지난번에 전 세계 기업들이 부채를 줄일 때 우리나라 기업들은 부채를 증가시켰다라는 자료를 보여드렸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요. 가계부채의 증가요. 기업들은 대출 받아서 공장을 짓거나 수익성 있는 사업에다가 투자를 한다면은 가계는 아니죠. 일반 소상공인들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받아가지고 어떤 수익성이 나는 상품이 아니라 추후에 인플레이션에서 집값이 급등하면은 그때 팔겠다라는 투자 혹은 투기 상품으로 바뀌어버렸죠. 이런 부채들은 금리 인상이나 대한민국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게 되면은 급격하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1997년 외환위기였고요. 2002년도에 카드 대란 사건이 있었죠. 소득은 없는데 부채가 증가를 한다? 네, 그래서 은행들이 대출을 중단하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 다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수도권 주택 구입에 대해서 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있죠. 서울 부동산이 급등하니까 다시 영끌족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세를 막는다거나 풍선 효과를 이끌어내어서 지방 부동산의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의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요. 미국의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부채가 증가하게 되면은 나중에 대출을 갚지 못해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게 부동산의 연쇄적인 붕괴를 가져오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으로 인해서 사전에 먼저 대출을 좀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가계대출 증가액을 보면요. 심각한 것을 볼 수가 있죠. 5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했고 5조 원, 7조 원, 이제 9조 원에 가까운 숫자를 기록합니다. 서울 아파트들의 가격 급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를 하니까 은행들이 이를 막아서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모를 부동산 시장의 붕괴 그리고 풍선 효과로 지방 부동산의 활성화를 노린 게 아닐까? 네, 하지만 이 모습만 봐도 대한민국에는 돈이 부족하죠. 현금이 부족하니까 결국 대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택 가격도 대출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 거죠. 기업들은 또 일본을 맞춰서 사무라이 펀드를 발행했습니다. 하물며 작년에 대한민국도 이 사무라이 펀드를 발행했죠. 트렌치가 있고 채권을 발행한 것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최근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고 엔화 환율도 상승하고 있죠. 시간이 지나서 돈을 갚아줘야 될 때 또는 채권 롤오버를 통해서 재발행을 할 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거나 더 높은 이자를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 모습이 현재 대한민국의 국고채로 나타나고 있죠. 2025년 예산안 기준으로 201조 원 발행을 해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채권 발행액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지만요. 내년부터 다시 급등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게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돈이 부족하다고 보는 이유입니다. 가계, 기업, 정부 모두 돈이 부족하니까 내수 경제는 침체가 오고요. 그래서 또 정부에서 돈을 풀어버리니까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가면서 부동산 그리고 물가가 급등을 해버리고 있죠. 그럼 또다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아져 버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기보다는 아끼고 모으게 되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남미형 경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해요. 그리고 이거의 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국인데요. 미국의 경제는 지속적인 경제 호황을 보이고 있어요.
이번에 실업률이 급등하고 물가 상승률이 하락을 하니까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확률이 100%로 나오고 있죠. 하지만은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도 좋다는 점을 고려한다면은 과거처럼 제로금리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금리 인하 또 인상 이것을 통해 가지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수준이 될 거고요.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게 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은 미국으로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처럼 빚으로 경제를 이끌고 있는 국가들에겐 독이 되겠죠. 네,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재 시장에서 최고의 상품은 달러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